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맞아요. 끌려나갔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 한 장면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어떤 놈들이 냈는지 이건 나쁜 놈들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 위협이 높아졌다.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금방이라도 전쟁 날 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광경이거든. 누가 봐도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 얘기가. 네. 이게 언론에 안 나온 비사인데 내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었잖아. 네. 그래서 본 거야 내가 이거를. 진짜요?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 뻥 뚫리는 TV. 사이다 요정 의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총선 때 당선 예감입니다. 당선 따는 당선 당상이. 따놓은 당상이야. 깜짝 놀랐어. 나 이름 세 글자를 확실하게 외웠어요. 예. 강성희님. 네. 아니 그러니까 결론부터 팍 내려주시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진보당의 의원이 한 명 있어. 그 한 명이 강성희님인데요. 강성희 의원인데. 아 그렇구나. 이분이 전주에서 보궐선거로 최근에 당선되셨어요. 작년에. 네.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뭐 배달 라이더, 편의점 알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그 비정규직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대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분이 비정규직 운동을 하다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뭐 사실 오윤혜 씨나 저나 저 완전 비정규직이죠. 우리는 저 업종으로는 자영업자로 돼 있어요. 네. 고용주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오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북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네. 요즘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러는데 대통령이 왔는데 그 앞에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야. 너무 점잖은 얘기 아니에요? 악수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이제 인사말처럼 한 거야. 네. 그런데 인사말 끝나고 대통령 갔어. 네. 다른 데로. 이제 됐는데 그때 경호원들이 덮친 거야. 그래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맞아요. 끌려나갔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이 한 장면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식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단 한 명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 당신 지금 엉망이다. 이거 잘못되고 있다. 아주 작은 쓴소리 하나도 옆에서 못하는구나. 할라치면은 알아서 다 치우는구나. 아니 이게 경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바로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렇게 끌려나가고 회의장 밖에서 다시 들어오려니까 막았어. 넌 자격 없어. 아니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못 들어가. 이거 진짜 북한 아니에요? 들어가. 이분이 끌려나가실 때 그랬어요. 여기가 대한민국 맞냐고. 이게 이 정신 상태가 기본적으로 왕자 그 서브치고 맞아. 다닐 때 그 시절이야.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왜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 알아봤지.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야지. 왕관만 쓰려고 하고 무게를 안 견디려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세익스피어가 한 말 같은데 내가 한 말은 영화 광해에서 나오는 대사. 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원래 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의 비전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개판됐다. 개판이다. 그리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다. 네. 선거운동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맞아. 방법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거죠. 이거 맨날 의정 보고서 들려봤자 소용없어. 맞아요. 이거 한 거에. 대통령 앞에서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 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혹시 주식 하세요? 제 재산의 99%가 지금 폭망했거든요. 진짜 미치겠어요. 돈 벌면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왜 거기다 넣어놨어? 나한테 물어보지. 아니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더 달라요. 아니 봐봐 왜 그래 됐느냐. 이제 제가 경제 채널에 많이 나가잖아요 요즘. 네. 원래 그럴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주식 방송 하는데 왜 김종대가 나가냐. 그러니까 군사 전문분이 왜 나갑니까? 국제 분쟁, 국제 정세를 알고 싶은 거야. 아. 그게 민감해진 거야 증시가. 우리나라 대통령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 1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18일 목요일인데, 어제 어제 파란비가 내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2% 폭락했습니다. 네, 대박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신년 들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동안에 왜 주식시 주가자 이거 선거 앞두고 올리려고 금융투자세 맞아. 폐지, 그 다음에 주식거래세 완화 감축이죠.
거기에다 공매도 금지. 이 정권이 부동산과 주식값을 총선 앞두고 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근데 폭락을 했단 말이야. 폭락, 오브 더 폭락이에요. 오브 더 폭락. 그러면 이 수준이 보니까 작년 11월 그 가격으로 되돌아간 거거든. 우울해지죠. 네. 근데 요걸 어떤 놈들이 냈는지 이거 나쁜 놈들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왜 이렇게 폭락시킨 주범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드릴게. 내가 오늘 경제신문을 다 읽고 왔어요.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와. 이게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봐요. 뭐 미국 금리도 따져보고, 뭐 중국 경제도 따져보고 그랬는데 그건 새로운 건이 아니야. 이미 알고 항상 있었던? 있었던 문제야. 네. 어느 정도 예측도 돼. 네. 그런데 2% 폭락이 이 주가를 부양시켰는데 왜? 왜 그러냐? 코리안 리스크란 말이 있어. 코리안 리스크요? 리스크. 이게 뭐냐 하면은 전쟁 가능 지역이야. 한반도가. 우리나라는 그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이건 상수인데 맞아요. 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이 주적이고 뭐가 어쩌고 지랄지랄 시부렁 블라블라 뭐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고 또 우리가 또 그냥 뭐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 체제 통일, 주적 얘기 또 이거는 말싸움이에요. 그러다가 1월 초에 포사격 훈련을 했어. 이때까지도 주식은 반응 안 했어. 네. 5일, 6일, 7일 날 북한이 포를 쐈는데도 반응 안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직후에 우리 합참에서 앞으로 더 이상 군사적 완충 구역은 없다 그랬어. 이제는 진짜 응징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네. 뭐라 그랬냐면은 북방 한계선, 우리나라 연평도 백령도 네. 그 서북 해역이라고 하죠. NLL 부근에서 0.001mm라도 침범하면은 도발로 간주하겠다. 어머나.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세게 나왔어. 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11일 날 로버트 갈루치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94년에 미국하고 북한 간의 그 핵협상을 타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역이야. 30년간 북한을 바라본 아주 로버트 북한통 갈치요. 갈치인지 뭐 갈라치기인지 네. 뭐 어쨌든 로버트. 근데 전설적 인물이야. 이 사람이 내셔널 인터네스트라는 외교안보 잡지에 뭐라 이렇게 썼냐 하면은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전쟁 위협이 높아졌다. 이렇게 쓰고 네. 그러다가 16일이 되니까 핵전쟁 위협이요? 핵전쟁 위험이 뉴클리어 범? 뉴클리어 워. 우와.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아니 그런데 그냥 학자가 아니라 최고 전문가예요. 거기에다가 저기 16일이 되니까 미국의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장 북한 학자들이 많이 기고를 하는 38로스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요? 네. 38 하면 38선 같고. 네, 38로스. 노스 하면 북. 그러니까 북한 노스. 노스. 네. 거기에서 로버트 칼린이라는 학자하고 지그먼트 해커라는 두 사람이 공저로 에세이를 실었는데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1950년 6월 이후로 지금 한반도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써버렸어.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구나. 외국인들 매도를 막질 못해. 7조 원에 빠져나갔어. 그게 나온 직후로. 그게 17일 상황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KBS 인터뷰를 급히 했어. 전화 인터뷰를. 너무 급해서 가지도 못하고. 네. 뉴스 인터뷰에서. 네. 그 미국 학자들 얘기하는 거 과장입니다. 그 전쟁 위협 과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진화하기에 네. 왜 그랬겠어? 당장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정부 시책이 지금 주식 부동산 부양인데 여태까지 공든탑 다 무너지고 이랬다 선거 때 여태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들은 거야. 야 네가 빨리 국방부 장관이 좀 어떻게 좀 자기가 똥은 다 싸놓고 또 밑에 사람한테 다 치우라고 하네 또. 그러니까 똥은 지가 싸놓고 냄새 안 난다고 지랄을 하는 거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해가지고 추가 매도를 좀 진정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네. 이제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근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매도가 멈추긴 했지만 다시 들어와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네. 보고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된다 이거요. 자 그러면은 불과 2주 전에 북한이 막 5일, 6일, 7일, 사흘간 그 백령도 연평도 인근에 포사격을 했다 그랬잖아 바다로. 그런데 저기 6일날 신원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BBC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제목이고 내용이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천안함과 같은 똑같은 사건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미사일을 쌀 가능성이 높다. 어디다가요? 지대공 미사일을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이거를
전 영국 언론에다가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러면은 미국 학자들이 보기에 남한의 지도부와 북한의 지도부가 말이 똑같아졌거든. 둘 다 전쟁을 불사하고 맞아. 상대방 영토를 다 그냥 점령하고 초토화하고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금방이라도 전쟁 날 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드문 광경이거든.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거든 이게. 네. 다다음 달에 킬리졸브라고 해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있는데 북한이 그때 저 으르렁거리고 벼르고 있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정부가 전쟁이란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전쟁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 얘기가. 네. 그래가지고 미국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의 진짜 목적은 이대로 놔두면 전쟁이 날 수 있으니 빨리 북한하고 대화하라는 건데 대화 얘기는 쏙 빼고 국내 언론이 전쟁 난다고 써버린 거죠.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총선을 앞두고 남북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 보수가 왜 유리한 거예요? 전쟁 중인 국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단결해서 국가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 싫은 지도자한테 복종하게 되는 원리. 근데 이 지도자를 밀어주면은 전쟁에서 지거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도 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네타냐후 바꾸는 같이. 혼란보다는 그렇지, 이제, 있는 거에서 해결하는 게 낫다. 일단은 한 몸이 돼서 국가가 민주주의보다는 전쟁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즘 엄청 뭐 유리하다면서요. 유리하죠.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거예요? 이 그거는 전쟁 부분에 있어서? 이건 너무 단순한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친하잖아요. 북한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뜻밖의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김정은하고 원래 친하고 그 아이오와에서 어제 그저께 그 코커스라고 해가지고 그 당원들이 하는 그 경선 행사 네.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어. 아이고야. 근데도 그렇게 다 그런데 투표한 거야? 야외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면서요?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래요? 그 추운 날씨 다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근데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엄청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한미 FTA도 파기하겠다는 사람이고 자유무역을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 무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한국으로선 직접적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그 미국에다 투자 약속해 준 게 143조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73조 원은 벌써 집행을 했어요. 그 공장 때려짓고 부지 사들이고 저 했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투자에 공장 세워주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전기차를 팔면은 보조금이 나오면 소비자들은 그 보조금만 침 세이브가 되니까 전기차 값싸게 살면 우리는 전기차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 져서 일자리 만들어. 그러면 니들이 만든 제품에 소비자 보조금 줄게. 네. 그런데 트럼프 입장은 공장 다 줘도 보조금 못 줘. 그럼 먹튀예요? 아니 질라면 저 투자하려면 튀어. 근데 나는 보조금 못 줘. 바이든과 정반대. 그래가지고 되면은 지금 이 투자한 것도 이 투자금은 기업의 돈이에요? 기업이지. 삼성, LG, SK. 아니 저 팔 비틀어서 그럼 투자하라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되면 진짜 완전 이게 뒷목 잡고 쓰러질 그러니까 수 지금 있겠네. 이게 뭔 얘기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선이야 올해 11월 지나서야 일어날 일이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보기로 하겠지만 네. 문제는 세계가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건 뭐냐면 그게 증시에 반영돼서 야 위험한데 돈 빼, 그치. 주식 빼. 이 심리가 이제 작동이 드디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돼? 폭락을 한 거지. 이게 17일 날 일어난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거를 느꼈을 거야. 7조가 빠져나갔는데 여기저기서 아우성 나고 그러니까 하면은 이제 딴 말하는 거야. 전쟁 안 난다고. 며칠 전까지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런 말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은 반드시 핵을 사용할 것이다. 즉 핵전쟁이다. 이 말 했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작년 연말에 국회 보고할 때 김정은이 총선 앞두고 큰 판을 벌이라고 했다. 우린 그 근거도 몰라. 하여간 주장이야 주장. 네. 그 다음에 신원식이가 북한이 총선 앞두고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 그냥 총선 앞두고 약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2의 천안함이 나고 그 다음에 즉시 끝까지 맞아. 강력하게 즉강 끝이라 그래. 네.
응징하겠다 하면서 연일 그냥 전후방 돌아다니면서 등 떠밀어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포쏴. 옛날에 9.19 합의 있을 때는 못 쏘던데도 거기도 쏴. 이래가지고 포사격전이 벌어지고 네. 연초에 까치 설날에 그 동해, 서해, 남해 장병들 쉬어야 되는데 네. 대형 함정을 동원해 함포 사격을 하고 아이고야. 저 강원도 철원에서 지상포 사격을 하고 어머나. 연초부터 난리도 아닌데 이걸 또 언론에 다 공개. 긴장감 1월 1일 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며칠 보고 1월 5일 날 포를 쏜 거야. 얘네들 해도 너무하네 싶었나 보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상호작용이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이렇게 되면서 계속 긴장도가 높아지고 거기에다 9.19 합의 없지. 그런 상태. 이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이에요? 1994년도에 전쟁 위기가 한 번 있었고 2003년에 한 번 있었어. 1994년에는 미국의 막 대통령이 된 클린턴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영변에 거기를 정밀 폭격해가지고 네. 핵능력을 제거하려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어.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전쟁 나면 한국군을 한 명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뜯어 말려. 그러다가 없던 일이 됐어. 그때는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 2002년 말에 조지 부시가 또 대통령이 됐거든. 네. 그 조지고 부시는 대통령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깜짝이야. 네. 조지 부시니까. 조지 부시. 네. 그랬는데 또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또 등장을 했어. 왜 그랬지? 그래서 2003년 초까지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어. 네. 우리 대통령이 아니 한국에 동의도 없이 미국이 맘대로 전쟁한다고? 그거 안 되지 하면서 버텼어.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전쟁 위기에서 대부분 나름대로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만은 안 된다. 당연하지. 이랬던 거지. 네, 그게 당연한 거죠. 이랬던 거지. 전쟁은 승리해도 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반도 전쟁은 이게 파괴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 죽는 거지. 이겨도 지는 전쟁. 맞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남북이 죽이 탁탁 맞거든. 지금은 둘이 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어려운 그 학자들 개념으로 적대적 의존성이라 그래. 또는 적대적 의존 관계라 그래. 내가 적대적이니까 상대방도 적대적이어서 서로 이익을 보는 구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힘을 보여주고 모욕을 줌으로써 나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또 내가 하는 게 합리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각자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남북한 권력자들은 주민을 통제하기 좋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이익을 보는 관계. 본인들한테 더 의존해지니까 높아져서. 의존성이 높아져서. 뭐 민주주의? 뭐 자유? 얌마 지금 전쟁 나 이 자식아. 한가한 소리 하네. 이런 게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을 권력이 보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본인들을 의존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무식한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쌍으로 스테레오로 틀어댔어. 그게 이제 드디어 주가에 반영돼. 이거 심상치가 않다. 과거에 그 두 번에 앞서 말씀드린 94년, 2003년의 두 번의 전쟁 얘기가 지금이 다른 점은 남북한 지도자가 같이 지져된다. 두 번째. 이럴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주로 미국이 개입해서 진정을 시킨다든가 마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러는데 미국의 힘이 지금 너무 약화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저 똥오줌을 못 가린다. 요즘 미국이 하는 일마다 삑사리가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막 저러나 보네.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전쟁 위기가 또 과거와 다른 점은 한국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과거에 94년, 2003년에 중국, 러시아는 한국 편이었어. 아 그래요? 그렇죠. 한국 편이었죠. 그래서 육자회담도 하고 우리가 다 북한이 고립돼 있었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가 한국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위험해. 아니 근데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들어와서 얘기. 네, 중국이랑도 막 다 외교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러시아군 뭐 완전히 러시아가 북한 편이 돼버렸어. 그러면 일본이 와서 같이 싸워준대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남자의 자존심은 바로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젠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입니다. 한국, 중국 기술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하루에 10분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아주 사용이 간편합니다.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쌓은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 참여하세요. 코코메디에서는 2024년도 새해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은품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많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세요. 남성의 자신감은 코코메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설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로 상담 전화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최근 마이보험 체크 이름을 똑같이 도용해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사칭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보험 체크에 주황색 손 마크를 꼭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그러니까 뭘 믿고 자 이런 게 옛날 전쟁 위기하고 다르지. 그렇네. 우리 그다음에 편이 하나도 없네. 요즘 세계 전쟁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서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군사 쿠데타, 예멘 내전. 요즘 부쩍 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그러네. 분쟁 요인이 많아지는 데다가 네. 인근의 대만 해역도 사실은 긴장이 고조돼 있어요. 근데 대만 대통령은 청통. 그 사람은 강경파예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중국의 강경파죠. 그쵸. 이제 중국하고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죠. 아, 긴장이 고조돼요. 뭐 앞으로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전쟁으로 전 세계가 필요하고 에너지난, 식량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의 세계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전쟁이 전염병처럼 확산되는데 한국에서 자꾸 전쟁 난다 응징한다, 괴멸시킨다, 초토화한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눈을 보게 위험해. 그래가지고 주식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주식값하고 부동산값 올려서 4월 총선에 재미 보려던 정권의 입장에서는 네. 과거에는 이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 안 됐는데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달라. 전쟁 위기의 민감도가 달라. 그래가지고 빠지니까 이때부터는 또 놀래가지고 저기 국방장관이 긴급히 KBS 전화해서 전쟁 위기가 과장된 겁니다. 이 얘기를 또 쏟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본인이 다 얘기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잠잠해졌어요. 당장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했는데 매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관계도 안정시키고 주변에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이거를 도상연습이라 그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대체했거든. 네. 실제 출동을 하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전략 자산을 왕창 동원해.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왕창 동원하고 그 다음에 실병 기동 훈련, 실제 병력이 와서 전쟁하고 똑같은 모의 연습을 다 하고.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바뀐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한 거예요? 저기 미국에 가서 졸라댔잖아. 해달라고? 작년 4월에 저 국빈 방문해가지고 전략 자산 보내라, 연합훈련 강화하자, 확장 그랬어요. 억제력 제공해라, 다 한국에 요구한 거구나. 그렇지. 이거 다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취소하면 안 돼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좀 좋아질 아니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지만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이냐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해야지. 어떻게든 이 북한의 근육질, 힘을 과시해서 쟤들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굴욕감을 주겠다는 게 힘에 의한 평화의 실체인데 네. 북한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굴복하기는커녕 맞아. 평양 박치기로 들어와. 맞아. 걔네들은 미국한테도 막 대놓고 욕하고 난리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저기 항상 적을 얕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기 미 국무부는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 정부는 대화 필요 없다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진짜요? 와.
그러고 나니까 지금 저기 통제가 안 된다 쟤들은. 아니 도대체 윤 대통령은 국민과도 대화 안 하고 기자들과도 대화 안 하고 북한과도 대화 안 하고 북한도 안 하지. 아니, 중국하고도 안 하고 도대체 러시아하고도 안 하고 대화. 미국 일본하고만 하고. 내가 한 가지 비사를 얘기해 줄게. 언론에 안 나온 거. 여러분들 요거 재밌어요. 잘 들으세요. 97년에 우리나라 IMF 얻어맞았어.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어.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97년.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 당선자 신분이었어. 그때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쿨했어. 한국에 뭔 그래 돈을 뭐 우리가 뭐 미국이 뭐 그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걸 뭘? 근데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윌리엄 코언이라는 사람이야. 코언. 이 사람이 미국 NSC의 회의에 나가서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이 자기는 재무부도 아닌데 왜 그러냐? 여기서 재정이 이제 무너지면 한국이 국방비 쓸 돈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남북 관계의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다. 그러기 전에 일단은 돈을 줘서 이 안정적인 국방비는 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놀라운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의 당시 국방장관인 김동진 장관이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 국방장관을 설득한 거야. 지금 우리 정부가 무너지게 생겼다. 당신이라도 동맹 차원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 설득이 맞다. 이래가지고 움직인 거야. 그래서 이제 IMF 구제금융까지 간 건데 대통령이 당선돼서 있으니까 당선자한테 윌리엄 코안이 급히 서울에 찾아와 김대중 당선자를 만나. 네. 한국이 지금 국방비를 줄이면 북한이 이때 흔들어댈 수 있으니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김대중 당선자가 알았다. 국방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선물을 준 거야. 이걸 양국 국방부가 이게 언론에 안 나온 비사인데 내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었잖아. 네. 그래서 본 거야 내가 이거를. 진짜요? 이럴 말이 되자 미국 월가에 가면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 같은 데가 있어. 거기에 국방부를 파견해서 그때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월가에 가. 현역 3스타 장군이. 왜 그랬냐? 한반도에 전쟁 안 난다. 직접 전달하고 설득하고. 한국 신용등급 저평가를 북핵 때문에 하지 마시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주의자고 북한 핵을 억제할 거다.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남북관계 군사기밀까지 다 설명을 해줘. 이래서 네. 막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방부가 하는 일이야. 국방부가 할 일은 전 세계에 우리 한반도가 안전합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힘으로 뒷받침하는 걸 국방부가 한다 그래. 올해 생산, 투자, 소비, 주가 다 가라앉았어. 그럼 이런 복합위기 시대에 지금 우리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당연히 주변 상황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장병들 개고생 좀 그만시키고 이걸 안정적으로 해서 세계가 한국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질 나라 아니다. 이렇게 전쟁 안 난다 해야 신용이 유지되고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건데 지금의 국방부는 1994년의 국방부와 정반대되는 일을 하셨다 이 얘기지 내 얘기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그 리더와 그 각 부처의 장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평화의 기조를 알리고 그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정부는 자기가 나서가지고 남북한이 더 불안하다라는 걸 알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렇지. 완전 거꾸로네. 그러다 주가 폭락하니까 꼬랑지 또 내리고. 여기는 단순히 안보만 말아먹는 게 아니라 경제까지 말아먹는 놈들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귀하가 손해본 거야. 내 돈 나 돌려놔 내 재산. 이게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집권 세력들 마음을 믿고 투자했거나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함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들 패가망신하십니다. 절대 정부 믿으면 안 돼. 이 결과가 입증해주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누가 정부를 믿습니까? 사실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재무제표 같은 거 보고. 그런데 전쟁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 끝장나버리네. 진짜 투표 좀 잘합시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저기 대한민국이 경제가 문제라 그러지만 사실은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총선 나가가지고 한 자리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라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죠. 나가서 대통령님, 대통령이 경제 말아먹으셨습니다. 이러면 또 경호원들이 반짝 들고 쫓아내겠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있는 남북의 평화 기조를 유지해 주셔서 주식과 부동산 값이 더 이상 폭락에 빠지지 않도록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거라도 제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까지 김종대 오윤의 뻥 뚫리는 TV.